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여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긴 웅안의 중관춘 과학기술원입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건물밖에 보이지 않네요. 보세요.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네요. 베이징 대학교 인민병원 웅안 분원은 작년 11월에 착공했는데 커다란 구덩이 2개를 파놓고 기둥 하나 세워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거리 전체, 이 일대 전체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죽, 국수, 만두 가게를 연다고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웅안시군은 2017년 4월 1일에 중공 당국에 의해 공식 설립된 지역입니다. 당초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석건평 집권 이후 강력히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이를 천년 대계라고 칭하며 웅안을 다음 선전이나 푸동으로 만들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웅안 신구가 착공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네티즌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비록 고층 빌딩이 즐비하지만 사실상 유령 도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웅안역입니다. 넓은 역 대합실 내부에 승객은 드물고 현재 백팩을 맨 승객 한 명만 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여기는 철도 승차 구역입니다. 지하 구간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버스 승하차 구역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승객이 없습니다. 지상에는 철도 승차 구역 남측 표지판이 있지만 넓디 넓은 대합실에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고 장엄한 건축물이 더욱 쓸쓸하고 공간적으로 텅 빈 느낌을 줍니다. 정말 승차구에오니 시원하구나 싶을 정도로 넓고 탑승객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보안 검색도 필요하네요. 표 안 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 안쪽도 봤지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웅안 신구의 상주 인구는 약 136만 명입니다. 그런데 왜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은 웅간 신구 내 4개 대학의 현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임업대학교 웅간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만 쳐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공사의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잡초뿐입니다. 이 학교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한 명의 환경미화 원만이 여기에서 청소하고 있을 겁니다. 맞은편에는 국경협화 의과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 버스는 이미 운행 중입니다. 이 역에는 213번, 213번, K12번, K1번 버스 4대가 운행됩니다. 이 K1번 버스는 웅안 고속철도역과 연결되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또 다른 대학인 북경과학기술대학교 웅안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앞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건설되지 않았고 단지 울타리가 쳐져 있을 뿐입니다. 둘러싸인 펜스와 설계도, 그림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는 꽤 세련돼 보이고 조경 녹지 공간도 잘 계획되어 있는 듯하나 실제 공사는 아직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처에서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앞으로 걸어가 보니 이번에는 중국 지질대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미 공사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경비원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작해야 경비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도로는 포장되었고 몇몇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2027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블로그는 네 번째 대학인 베이징 교통대학교 웅안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태였고 도로도 포장 완료, 보안요원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보안요원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이 프로젝트가 언제 완공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자기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가 보기에는 공사 진행 상황이 앞서 본 지질대학교와 비슷해 보였고 완공 예정 시점도 2027년 전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경 사람으로 창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와 웅안으로 온 제 실제 생활입니다. 많은 분이 제가 흥정 실력이 좋다고 하시는데 이 임대료는 제가 흥정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한 푼도 깎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싸더라고요. 싼 이유는 여기선 방은 많은데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주들은 한 사람이 여러 채씩 갖고 있는데 지금 이주해온 사람은 국영기업이나 중앙기업 직원 몇몇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분산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이 포함된 인재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런 아파트 임대료는 일반 시장 임대료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는 시장 임대 수요를 잠식하면서 시세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철거 주민들이야 빨리 집을 임대하고 싶은 마음에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새가 나가지 않겠죠. 웅안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아울렛입니다. 블로그 아진의 카메라를 따라가며 그곳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웅안 아울렛의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쇼핑몰은 정말 멋지게 지어졌고 부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입구인데 현재 지하 1층에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웅안 복합 상가 1층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1층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1층은 매우 한산하고 쇼핑하는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도착했는데요.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매우 조용하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서 3층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현재 3층에 도착했는데 역시 이곳도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현재 용동구역의 입주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 많은 중앙국유 기업이 이곳으로 완전히 이전하지 않았고 이곳이 용현현청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블로그 이유진은 웅안으로 가기 전에 저는 웅안에 도착한 후 3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면접을 본 후 사실상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웅안에서의 일자리 찾기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영업직을 보면요. 영업은 원래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직군이잖아요. 출발하기 전에는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영업직이면 기본급이 적어도 3천 위안은 될 줄 알았고 근무 시간도 좀 자유롭고 제약도 덜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면접 보러 가보니 기본급이 고작 2천 위안이더라고요. 2천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제가 첫 직장을 구했던 건 15년 전 졸업하자마자였는데요. 그때 초봉이 1,800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나서도 영업직 기본급이 겨우 200위안 오른 2,000위안이라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북백구에서 면접을 봤을 때는 기본급이 조금 높아서 3,000위안대였어요. 그런데 출장을 가야 하는 영업직이었어요. 출장비 기준은 150위안이었고요. 식대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150위안 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15년 전 제가 영업직으로 출장을 다녔을 땐 출장비가 160위안, 식대는 따로 50위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도 지금 제가 구하려는 직장은 예전보다 더 조건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블로그 이유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임금이 조금 낮아도 상관없다고 여겼지만 면접을 본 뒤 면접관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그 순간 자신이 탈락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다시 구직 전선에 나서는 것이 정말 무력하고 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웬일이야. 웅안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올해 막 졸업했는데요. 온라인에서 웅안이 엄청 잘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 짐을 한가득 싸서 웅안으로 왔거든요. 일단 방부터 하나 구했는데 한 달에 1,000위안이 나가요. 그래서 얼른 일자리부터 찾아야겠다 싶어서 이력서를 계속 넣었죠. 근데 와, 전부 청소부나 매장 판매원이거나 아니면 석사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국영기업, 중앙기업 혹은 공무원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웅안 신구에서는 일자리란 게 서비스직 아니면 공무원뿐이에요. 시장 환경이 그냥 그래요. 저 진짜 너무 지쳤어요. 지금은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할까? 아니면 대학원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웅안의 좋은 일자리들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시범 근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시범 근무 제도, 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저는 올해 첫 직장에 나왔는데 몇 달 지나 보니 밖에서는 모두 시범 근무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전혀 본 적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더 이상한 회사에도 갔어요. 그 회사에서는 7일간 시범 근무 후에 계약을 맺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네가 적합하지 않다며 바로 퇴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빚이 생긴 것 같았어요. 밥값까지 밀렸거든요. 그 후에 저는 또 다른 회사에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한 달 동안 3군데 회사에 다녔는데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늘 수습 근무 중이거나 수습 근무하러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매일 교통비 들이고 시간과 노동을 쏟아붓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임금은 없었고 결국엔 해고당하곤 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지금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회계, 고객센터 등 다른 직종에서도 시범 근무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신들 쪽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일을 못 구하겠어요. 올해 웅안에 왔는데 웅안에 와서도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곳이 있긴 한 건가요? 지금은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곡물과 식용유를 파는 상점입니다. 저기 통로를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해바라기 씨, 분유, 세제 같은 걸 파는데요. 보세요. 텅 비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팔라는 건가요? 웅안신구에서 음식점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점심 11시 반. 저도 마침 밥을 먹으러 나가려던 참인데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거리 웅안신구 용동 안치구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거리입니다. 여기는 이 거리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용동에 처음 생긴 KFC입니다. 길가 양쪽에는 크고 작은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어요. 여긴 헛거 전문점인데요. 제가 여기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은 괜찮아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이 사거리에서 보세요. 사람도 꽤 다니고 차도 꽤 오고 가는데요. 좀 더 걸어가면 또 몇 개 음식점이 있어요. 길가에 줄줄이 다 음식점입니다. 이 음식점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손님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큰 식당이면은 하루 유지비가 얼마나 들까요? 8천에서 10,000위안씩 매출이 안 나면 이 가게는 못 버텨요. 어제 웅안으로 온 화성 창업자 3명을 설득하여 돌려보냈습니다. 화성 창업자란 뭘 뜻하냐 하면 이상은 가득하지만 시련은 어려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제 3명이 왔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당신네 집에 상가가 있나요? 가게를 열고 싶은데요. 제가 물었죠. 가게를 열어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아니요. 그래서 왜 열고 싶은지 물었는데 웅안신구가 좋아 보여서요. 근데 신구에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가 말했어요. 형님, 지금 용동이 제일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사람이 가장 많아질 곳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제일 많을 미래 지역은 아직 건설도 안 됐어요.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블로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친구 셋이 함께 상가를 임대해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블로그가 여러분 실제 산업 기반이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그들을 말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한 명의 남성이 와서 블로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상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그런 일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라고 했고요. 그럼 뭘 하시려는 거죠? 그는 그냥 신구에 와서 가게 하나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냥 아무 가게나 하나 임대한다고 칩시다. 제곱미터당 3위안 기준으로 100제곱미터짜리 공간을 3년치 임대하면 거기에 인테리어도 좀 해야 하고 상품도 채워야 하고 직원도 몇 명은 고용해야 하잖아요. 그럼 100만 위안 넘게 그냥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여러분? 그가 말하길 웅안신구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도 그걸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중에 손해보고 집에 돌아가서 웅안은 안 좋았다고 말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